건국대학교 오중근 교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는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들고 현장에 직접 접목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고요. 더불어 도시재생과 관련한 법규와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에 대한 이해와 학문적인 깊이가 한층 더 풍부해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드백을 받거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서 더욱 좋았던 그런 프로젝트 훈련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경제성 분석이 필요한다라는 의견 개진이라든지 골목길 정비 사업의 경우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좋은 벽화 가로수 정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미적으로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의견 개진도 있었죠. 또한 그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진단을 해서 보다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고민도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의 적용적인 측면에서도 학생들이 실물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론과 학문을 현장에 접목시켰다는 점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탁월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종전의 재생 사업에서 주택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데는 조금 소홀했고, 기반 시설을 뭐 단순히 보완하거나 아니면 뭐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에 집중했던 것을 지금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주거환경 소규모 정비 사업이랄지 이런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해서 기존에 완료된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완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감안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시 건축, 부동산, 뭐 공동체, 뭐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학생들의 성향에 맞춰서 그 팀을 구성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재생 사업은 특정한 전문가 매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팀들이 잘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그게 중요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5개의 팀을 나눠서 했던 이유는 팀원 간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다른 팀과의 관계, 전체적인 구도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한 학기 동안 물론 이제 그 대면 수업이 제한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만남 이런 게 굉장히 제한돼서 어려움이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크게 여러분들이 고생한 점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기억을 잘 더듬어서라도 좋은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재생학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대상지는
금천구에 위치한 박미사랑 마을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상지에 대한 5개의 주제로 팀별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박미사랑 마을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개요에서는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 및 선정 사유와 그에 따른 대상지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은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지속 가능적 관점에서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주택 정비를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모델을 제시해보고, 두 번째로 공용 공간과의 접점 사업인 가꿈 주택 집수리 사업과 골목길 정비 사업의 정형 방안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의 실태 파악과 제한 사항을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을 내의 주민 조직의 현황 파악과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박미사랑 마을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양호한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어서 소규모의 다양한 정비 사업을 적용해 보기에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도의 카페, 체력 단련장, 마을 사랑방, 동아리방 등을 갖춘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마을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공동체 운영에 외에 사회적 협동조합 등 독특한 주민 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주민 중심의 마을 재생 관점에서 살펴보기에 알맞은 마을로 선정했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 방향에 따라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가꿈 주택 집수리 골목길 정비 사업,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주민 공동체의 4가지 축으로 팀을 구성하고 총괄팀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공유해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대상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초입에 박미고개가 있습니다. 박미는 밝은 산으로 줄여서 박산이라 불리던 산에 있던 고개를 말합니다. 이 고개 주변을 행정구역상 시흥 3동으로 분류하고 박미사랑 마을이라고 합니다. 주소로는 금천구 시흥동 957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5만 제곱미터이며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세대수는 대략 800가구로 약 2,3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흥 3동은 1, 2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60세 이상의 연령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측의 건물 층별 도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듯이 3층에서 5층의 연립주택과 빌라가 주된 거주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미사랑 마을은 주변의 수려한 자연공간에도 불구하고 시흥 재정비 촉진지구내 존치구역으로 관리되어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존치구역이라 하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되어 있어서 전면 철거가 아닌 보존을 전제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하드웨어 시설은 물론이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이 사업을 통한 성과물입니다. 현재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미사랑 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1단계와 2단계의 개요입니다. 좌측 자료에 있는 1단계가 이번 프로젝트의 대상지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항공사진입니다. 대상지의 도로 체계와 공공공간을 도식화해 놓은 부분입니다. 사진과 현황 구성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양호한 도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행과 자동차의 주거지 접근성과 혼잡도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또한 평지가 아닌 곳에 형성된 마을이어서 경사도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박미사랑 마을의 현황 파악을 통해 팀별로 전개할 사업을 정리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주민 공동체 부분은 무형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표기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분야별로 4개의 팀별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법규 분석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대상지의 선정 사유와 사업 모델을 제안, 개발에 따른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사랑 마을의 지구 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아파트로 획일화되어가는 저층 주거지를 보전하고 저층 주거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및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결정사유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최대 개발 규모는 9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하지만 기존 대지 규모가 최대 개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와 이미 최대 개발 규모를 초과하여 공동 개발이 진행된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높이 제한은 7층 이하, 최고 20m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미사랑 마을은 개발 시의 허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박미사랑 마을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의 세부 용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한아름 1길에 면한 필지들은 추가적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전시장 등의 용도가 추가적으로 허용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자유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으로 분류됩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종류 중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비교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규모 200세대 미만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주택 1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과 공동주택 합산 20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비교됩니다. 마지막 법규 분석의 사업의 절차입니다.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은 사업 준비,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사업 완료 등 12단계의 절차가 나누어져 있지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 계획 수립,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주택 재건축 사업에 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대표적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동도빌라 소규모 재건축 사례입니다. 기존 연립 세개동 66세대로 1987년도에 준공된 연립주택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당시 세대별 거래 시세는 2억 3천에서 2억 8천에 거래되었습니다. 2015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를 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3년밖에 걸리지 않은 재건축 단지입니다. 조합원 66세대, 분양 30세대로 총 96세대가 건립되었고, 평균 부담금은 대략 6,500만 원, 이주비는 세대당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분양 당시 세대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이었고, 현 시세는 8억에서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전과 사업 시행 후 사진입니다. 박미사랑 마을의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배경입니다. 박미사랑 마을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 선정은 첫째, 건축물의 준공연도에 따라 노후도를 먼저 분석하고, 둘째, 박미사랑 마을의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따라 각 필지별 허용 용도를 분석하였으며, 세 번째, 각 거래별 특성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박미사랑 마을은 92개의 건축물 중 약 70%가 30년 미만 건축물이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은 약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과 보라색 부분이 30년 이상 된 건축물입니다. 박미사랑 마을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가로가 존재합니다. 그중 한아름 1길은 박미사랑 마을 1단계와 2단계를 연결하는 커뮤니티 가로이며, 북측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가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등굣길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을 상징길은 박미사랑 마을의 상징길로서 시흥대로에서 박미시장, 주민센터, 마을회관을 거쳐 화엄산으로 이어지는 커뮤니티 가로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아름 1길에 면한 대지들은 허용 용도 B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 외에 근린생활시설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입니다. 대상지의 선정은 준공연도 30년 이상이면서 한아름 1길과 마을 상징길이 만나는 곳인 시흥동 949번지 국제빌라로 선정하여 노후된 연립주택을 재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연립주택 2개 동으로 총 18세대이며 세대당 평균 공급 면적은 약 79제곱미터입니다. 준공연도는 1984년으로 약 37년 된 건축물입니다. 연항사진입니다. 대상지의 법적 사항 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 적용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상지에 대한 사업 모델을 제안합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용적률 235%로 법정 용적률 대비 35%를 지원 정책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지상 2층에서 7층은 공동주택으로 제한합니다. 세대수는 기존 세대 18세대에 신규 23세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41세대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약 176평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이용성 증대를 위해 메인 커뮤니티 카로에서 직접 출입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활용 계획은 마을 주민들의 요구와 활용성이 높은 시설로 노인데이 케어센터와 방미마을 밥상을 제안합니다. 이 시설들의 상세한 부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파트를 담당하는 4팀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에 따른 효과 분석입니다. 저희는 최근 분양가 조사와 2021년도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사 분석하고 예상 사업비 지출액을 산정하여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의 가치 추정액을 산출하여 개별 조합원들의 추정 분담금을 분석한 결과 개인별 부담금은 없이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35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을 재건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로 방미사랑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고 마을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이야기가 넘치는 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과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 사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집수리 지원 사업 현황, 사업지 선정 및 적용,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 사업 현황과 마지막인 개선 방안입니다.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의 배경은 주거환경 정비가 보전관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저층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 스스로의 집수리 활성화를 통해 거주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집수리 사업을 통한 집수리 인식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으로는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된 다중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해당되며 건축물 또는 개별 세대 소유자 및 해당 건축물 개별 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가꿈주택 사업 지원 가능 공사로는 내 외부 및 골목길 정비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21년 기준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공사 비용의 5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꿈주택 집수리 사업은 올해 2월 공고 모집을 냈지만 보조 예산액이 조기 소진되어 신규 신청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내년 상반기 가꿈주택 모집 공고는 작년과 올해를 비추어 보았을 때 2월 초 중순으로 예상되며 22년에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 예산액은 74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미사랑 마을 주민들과의 담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가꿈주택 집수리 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서류 신청하기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많이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의 서류 및 공사가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집수리 사업의 절차는 총 10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계획 수립과 시공업체 선정을 제일 먼저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치구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심의를 거쳐 공사가 진행됩니다. 서류 작성은 화면에 보이는 신청서와 더불어 첨부 서류가 총 8장에서 10장 정도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기후변화기금 보조신청서도 해당 시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심의를 거쳐서 공사 진행을 하고 공사 완료가 되면 완료 신청서를 작성 후 설문조사까지 모두 끝마치면 집수리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서류 작업의 방대함과 절차의 복잡함, 그리고 신청서 제출 시 전문가의 도움 등이 서류 대응에 있어 가장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수리 공사를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가꿈주택 집수리 사업지를 선정한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총 4곳의 사업지를 선정을 하였고 선정 기준은 20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며 공시지가 6억 원 미만의 주택들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사의 범위는 조경 공간 및 외벽 보수, 대문 변경, 창호 교체 등입니다. 대문 외관 변경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방치된 조경 공간을 없애고 넓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색이 바랜 지붕과 옥상 방수 페인팅을 통해 성능 개선을 공사한 모습입니다. 이외에 그 밖의 세부사항들입니다. 5개 광고물들을 교체하였고 도색 및 외부 벽면, 마감재 등을 통해 노후화된 주택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래된 창고와 정리되지 않은 식물들을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붕 재료를 변경한 모습이고 그 밖에 단열 성능이 취약한 알루미늄 창호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미사랑 마을의 골목길 정비 사업에 대해 적용한 예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담장은 타일 벽화로 변경하였고 친환경 식물인 그린 큐브 및 LED 조명 볼라드, 경사가 심한 골목길은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넌슬립 페인팅 등을 적용하였고 단열과 보안에 우수한 목재 사이딩을 설치하였습니다. 담장 벽화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색이 발해 3년, 5년 주기로 재도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일 벽화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등굣길이고 경사도가 심한 골목길 중 하나입니다. 경사로에는 넌슬립 테이프를 설치하여 내리막길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고 LED 조명 볼라드로 골목길을 밝고 안전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박미사랑 마을회관 앞에 있는 경사도가 심한 골목길입니다. 넌슬립 페인팅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존을 변경한 모습입니다. 노후화되고 삭막한 느낌이 드는 콘크리트 벽을 목재 사이딩과 벽면 녹화를 통해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노후화되는 5개 광고물을 교체 및 설치한 모습입니다. 끝으로 가꿈주택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서류 신청의 어려움들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들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집수리.com에서 집수리 전문관을 이용하여 신청 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지역구 집수리 시공업체 정보 또한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가꿈주택 사업 지원 업무 총괄 담당자 또한 해당 사업을 잘 이해하여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심한 박미사랑 마을 경사로의 경우 넌슬립 테이프 또는 페인팅을 설치하여 보행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으로 가꿈주택 사업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공동이용 시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살펴본 순서는 현황과 마을회관, 금산경로당, 보린주택, 그리고 주민 수요 조사를 통한 개선 방안 순입니다. 저희가 기설치된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과 인터넷 자료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고 주민 인터뷰를 통해서 만족도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마을의 안전, 주민 공동체 활동,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로 기설치된 시설은 지금 공공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회관 조성, 또 복지관 리모델링, 그린존 조성,
마을 주요길 환경 개선, 그리고 미돌기 공원 정비, 마을 안내문 설치, 그리고 통합형 CCTV 설치 등의 사업이 이미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시면 마을회관이 이미 준공이 돼서 잘 사용하고 있었고요. 복지관도 리모델링이 돼서 현재 세길 어린이집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그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조성되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그린존의 경우 골목길 전체에 조성되는 걸 계획이 되었지만 일부 구간에만 설치되었고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골목길 정비 사업을 다뤘기 때문에 그린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요 길들은 비교적 잘 정비가 되어 있는 편이고, 비둘기 공원의 옹벽이 제거된 후 조경시설이 조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휴식처로 잘 활용되고 있으나, 현장 조사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시설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내시설물은 별도의 게시판 형식으로 설치되지는 않고 현수막 정도 걸려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CCTV는 골목마다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사진들입니다. 아이고. 쌈지공원의 경우 총 4곳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고 쌈지공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남아 있어서 조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역시 골목길 녹화 등으로 부족한 녹지 면적을 확보하는 방안을 앞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박미사랑마을도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공용 주차장이 44대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거주자 기준 월 사용료 5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이 137%인데 반해 금천구는 평균 주차장 확보율이 148%이고, 저희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시흥상동은 금천구 내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한 편은 아니어서 공용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 박미사랑마을 마을회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은 호암산 쪽으로 마을 외곽에 위치하여 있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면적 300평 정도의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하 1층의 경우 다목조실은 지역 주민 행사 장소로 대관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갔을 땐 누수로 인해서 공사 중이었습니다. 1층에는 화엄 카페, 또 공유 주방이 박미 마을 밥상이 있고요. 2층에는 마을회관에 주수입원이 되고 있는 체력 단련장이 있는데 이쪽이 비좁아서 이쪽을 증축하는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3층은 독서실, 그리고 4층은 개인 사업자에게 임대 중입니다. 마을회관을 보실 수 있는 사진들이고요. 타 지역 마을회관 공간 구성에 대해서 사례 조사를 하였는데, 박미사랑 마을회관이 타 지역의 마을회관보다 2배 정도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사랑 마을에 있는 특별한 시설로 금산 경로당과 공동체 주택인 보린주택입니다. 노후된 경로당을 재건축하면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사례입니다.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으로 나누어서 2층은 경로당, 3층은 여자 노인 어르신 5분, 그 다음에 4층은 남자 어르신 5분에서 총 10분의 어르신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금천구의 경우 4호까지 해서 총 56실의 보린주택이 지어져 있고요. 이건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 요청 사항을 반영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니 이렇게 6가지 정도의 수요가 조사되었습니다. 뒷산 캠핑장의 경우 개발 제한 구역이고 비오톱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캠핑장 설치가 불가하여서 인근에 있는 금산초등학교 운동장을 방학이나 주말에 캠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맨발 산책로의 경우 마을회관 뒤쪽 둘레길에 운동 공간으로 조성된 곳을 포함해서 경사도가 급하지 않은 곳으로 약 300m 정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맨발 산책로 사례입니다. 이건 대구에 있는 사례이고요. 그 다음 비둘기 공원에 있는 산책로를 맨발 산책로로 변경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안으로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둘기 공원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사항은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마을에 간 2층의 체력 단련장 증축 요청사항은 주민 요청으로 1층에 있는 방미 마을 밥상을 이전하고 체력 단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과 1층 외부 주차장 부분에 피로티 구조로 해서 2층을 증축하는 안을 이제 제안해 보았는데, 그렇게 되면 약 30평 정도의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증축이 가능한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물품 현황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연립주택 조경시설들을 텃밭으로 활용해서 보추나 열무 등을 기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둘기공원 벽면과 마을회관 뒤쪽 정원 부분을 이렇게 수직 정화를 시켜서 상추나 허브 같은 거를 재배할 수 있는 텃밭으로 조성하는 안을 한번 제시해 본 것이고요. 아까 이 팀에서 했던 그 소규모 정비 사업 후 제공 가능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지금 보시면 이쪽에는 노인 데이케어 센터가 3동에 없습니다. 박미사 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쪽에는 그 노인 데이케어 센터를 놓고 또 한쪽에는 마을회관에서 이전하는 방미 마을 밥상을 설치를 하면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낮에는 이제 돌봄 교실이나 주민의 사랑방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선 방안을 했던 것들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조사 결과 주민 공동 이용 전반에 대해서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앞으로 향후 이제 인구가 증가한다거나 뭐 차량 소유가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마을회관은 이제 현재 휴관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운영 여건이 개선이 되면 계속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링 주택은 추가적인 이제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 방안은 앞쪽에서 정리 한번 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주민 공동체의 이해, 현황, 조직의 진화, 문제점과 발전 방안의 순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주민 공동체는 마을 주민협의회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각 공동체의 특성과 역할을 살펴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조직의 발전 형태의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업의 초기 단계에는 주민의 조직이다가 점차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 추진에 따른 새로운 부회들이 개설되고,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마을운영관리협의회로 변환되어 부회는 해체 또는 새로운 조직으로 독립하는 모습입니다. 주민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협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민공동체의 그 구성의 주민협의회의 조직도입니다. 단계별 역할, 주민공동체의 단계별 역할에 대한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임원진의 역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사랑마을의 공동체의 시작은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이 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서울 휴먼타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추진 과정입니다. 임시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 운영회를 거쳐 사업이 끝난 후에는 시설 운영을 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마을회관을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공동체 운영회와 시흥 3동 전체를 아우르는 주민자치회,
편익시설을 운영하는 마을 이음센터가 모여 방미마을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체인 주민공동체 운영의 연역을 잠시 보겠습니다. 11년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2014년도 마을회관이 개관되었고요. 2015년도에 법인을 설립하여 2020년 현재는 방미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공동체 운영의 조직도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조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활동 모습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조직도입니다. 공동체 운영에 비해서는 좀 더 세세한 조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이음센터의 모습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조직들의 현재 하는 일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서로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 인터뷰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조직 구성과 공동체 운영에 등 각각의 그걸 구분해서 주민의 의견을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문제를 정리해 보면 예산 부족과 인적 자원에 대한 부족, 또 비교적 그 주민자치회에 비해서 역할과 목표가 주민 조직은 작고 역할과 목표 또한 비슷해서 이견이 잦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젊은이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회관의 운영 외에는 지금 거의 활동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발전 방안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과 자치를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다원화된 수익의 구조가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방미사랑마을의 현재 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방미사랑마을은 독특합니다. 3개의 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생형 주민공동체의 선례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민들을 포용할 수 있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율성과 자립성을 바탕으로 지원 조직의 활용과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주민공동체 발표는 모두 마쳤고요. 저희 학교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 상황으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한계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향후 제안 사항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교육을 활성화하고 능동적인 주민 참여형 모델을 개발하여 공공과 주민들과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것으로 건국대학교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